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레이크 미시간이 계속 오염이 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레이크 미시간 오염의 주범이 플라스틱 오물들 때문입니다. 이 오염 물질이 그레이 레이크스 5대호를 오염시키고 그 중에 주변 인구가 가장 많은 레이크 미시간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오염 물질들이 식수, 그리고 생태계, 물고기라든가 어패류 등을 모두 오염을 시키고 또 그 식수와 수산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삽니다. 그래서 이 오염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지금 조사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레이트 레이크스의 오염 상태를 조사해온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환경조사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조사고, 그리고 주의회 등 정치권이 조사를 했었고 또 주정부의 환경당국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들이 시카고 트리뷴의 취재 보도한 기사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이 오염 물질들이 태양광선과 물속에서 분해가 되면서 소위 마이크로 플라스틱, 소분자 플라스틱, 화학성분 비슷하게 분해가 되면서 이것이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 트리뷴 토니 브리스코 기자가 쓴 그레이트 레이크스 오염 기사를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간 5대호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오염 물질이 무려 2,200만 파운드입니다. 5대호의 호변의 약 80%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 2,200만 파운드 중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1,100만 파운드 정도가 레이크 미시간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연구에 따르면은 이 플라스틱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크든 작든 일단 물에 들어가면은 햇볕 또는 물의 마찰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소위 마이크로 플라스틱, 소입자 화학물질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물속에 있으면서 식수를 통해서 우리가 마시고 또 물고기, 어패류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성분이 근년에 레이크 미시간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의 내장, 소화기 계통에 그러니까 홍합이라든가 어패류 등까지 나타났고 또 식수, 심지어는 비어에서도 검출이 됐었습니다. 이 레이크 미시간 호변에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수거되는 오물들은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먼트라든가 주택지역인 로열라 비치에서는 다이어퍼라든가 토이 등이 이제 많이 수거가 되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몬트러스 비치 또는 노스 애비뉴 비치 등에서는 맥주 캔 같은 것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공통점은 어디든지 플라스틱 물질, 병이라든가 줄이라든가 스푼, 병뚜껑 이런 것이 항상 많이 수거가 됩니다. 근년에 환경운동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바다에서 죽은 고래들의 내장에서 플라스틱 백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그레이트 레이크스 5대호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담수를 담고 있는 수온입니다. 이 5대호 주변에 80%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2,200만 파운드의 플라스틱이 연간 버려지고 이 중에 2분의 1이 바로 우리가 마시고 사는 레이크 미시간의 물속에 있습니다. 2018년도 레이크 미시간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건수로 보면은 46만 1,000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83%가 플라스틱 물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7%는 다른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J.B. 프리스커 주지사가 주 환경당국을 통해서 레이크 미시간의 오염 상태를 조사하라는 법안을 만들고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하원의 줄리 모리슨 하원 의원은 플라스틱 백에 대한 세금 부과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카고 수도국의 경우에
식수에 대한 조사 기준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기준이 있고 연방의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중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RIT의 조사에 따르면은 인구 밀집 지역인 시카고, 밀워키가 오염의 주범이고, 이 대도시의 폐수 처리장에서 또 상당량의 오염물질이 호수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레이크 미시간의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게 되면은 약 62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시간호의 유일한 바깥 통로가 시카고 리버이고, 그리고 이 레이크 미시간이 레이크 휴런과 매커낙 수로를 통해서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서부 농가들이 사용하는 많은 플라스틱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도 호수 오염의 조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레이크 미시간의 지류인 밀워키, 세인 조셉 그리고 머스키건 리버 등에서 잡힌 물고기의 85%, 거의 대부분이 그 내장과 소화기에서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 11개 종류의 74개 물고기를 조사했는데 역시 그 안에도 이 화학 성분들이 대부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생태과학자들은 이 오염물질이 물고기 안에 얼마나 오래 잔류하는지 또는 곧 방출이 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인체의 혈관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게 되는가, 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인간이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법으로 강제성을 띄운 제약이 있는데 마치 담배, 금연처럼 한다든가, 또는 시카고의 플라스틱 백 텍스처럼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제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자진해서 쇼핑백을 재사용한다든가 이런 운동을 펴는 방안이 있고, 또 플라스틱 제품 생산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미 포장을 종이로 바꾼 지가 오래됐고, 스트로, 빨대라든가 병, 뚜껑 이런 것들도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대도시에서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염물질 방출을 막는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네소타, 버플로, 뉴욕 등에서는 강력한 시민단체들이 호변과 기타 지역에서 플라스틱 오염물질 제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일반 대중을 위한 홍보, 교육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기 시작했는데, 행정당국도 세금이라든가 이런 법제 절차를 밟아서 오염 방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일은 소비자, 일반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의 세력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 피해를 낼 수 있는 위협적인 허리케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리안 중심부는 오늘 오전 중 노스캐롤라이나 인근을 지나 북동부 뉴 잉글랜드 인근을 거쳐 내일 캐나다 남동부 노바스코샤 일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안이 접근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일대에선 정전 사태가 발생해 약 25만 3,5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선박 고정 작업을 하던 남성이 숨지는 등 국내에서 폭풍 관련 사망 사례도 5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에 2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바하마에 상륙한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인해 현지에선 30여 명의 사망자와 6만여 명의 이재민, 가옥 13,000여 채 파손 등 상당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구호 인력 지원, 현금 지원 등을 통해 이번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가 오늘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민주공화 양당 중도 성향의 유권자를 집결시킬 제3당 독립후보 출마를 고려해 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슐츠 전 대표는 오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사안에서 중도 유권자의 표심을 모으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선을 안기는 위험을 감내하기 싫다고 후보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텍사스주 엘패스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연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검토해온 총기 범죄 예방 대책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범죄 예방 대책을 마무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책에는 FBI로 하여금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잠재적 총기 구매자 정보를 지방당국에 알리도록 하고 청소년기에 문제를 겪었던 성인의 경우 그 정보를 신원조회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총기 불법 대리구매인 처벌 강화와 총기 난사범 사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련된 대책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요구되어 온 총기 구입 관련 보편적 신원조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던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이 향년 95세로 사망했습니다. 언론은 무가베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건강 악화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가베는 37년간 짐바브웨를 통치하다 2년 전인 2017년 군부 쿠데타에 의해 축출됐습니다. 어젯밤 시카고 베어스가 시즌 오픈 게임에서 패커즈에게 10대3으로 패했습니다. 어제의 게임은 NFL 시즌 100주년 오픈 게임이어서 더욱 팬들의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스포츠 평론가들은 베어스가 어제 수비에서는 실력을 발휘했으나 공격에서 기량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카우니 프레지던트 토니 프렉-윙클이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에게 회합을 요청했습니다. 회합의 목적은 총격 사건 등 폭력 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양자는 지난 시장 선거에서 라이벌로 경쟁을 벌였으며 그 후에 거의 접촉이 중단됐었습니다. 세계 최대 스타벅스 매장이 11월 5일 시카고 다운타운에 개장됩니다. 미시간 에비뉴와 에리 스트리트 코너 빌딩에 들어설 이 매장은 크기가 43,000 스퀘어풋, 종업원이 200명 규모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자리에서 직접 원두 커피를 굽고 각종 제과류와 디저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76도, 밤 최저 59도. 내일 토요일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2도. 주일 기온이 60도대로 떨어진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61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고 흐리고 오들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72도, 밤 최저 65도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